하나의 제국이 흔들릴 때 그 징후는 가장 견고해 보이던 숫자의 틈새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한국갤럽이 발표한 통계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서늘한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20대 남성들의 갤럭시 사용률이 단 1년 만에 13%포인트 급등하며 56%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변화가 아닙니다. 10년 가까이 한국 시장을 지배해온 아이폰이라는 거대한 아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물리적인 신호입니다. 과거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아이폰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었습니다. 에어드롭으로 일상을 공유하고 아이메시지의 파란 말풍선 속에 소속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자부심이자 감각의 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부심의 자리에 묘한 피로감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폰을 쓰던 이들이 하나둘 갤럭시로 돌아서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아이폰이 예뻐서가 아니라 아이폰이 무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날씨를 묻는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내놓고 단순한 알람 설정조차 버벅거리는 시리의 뒷모습에서 사용자들은 시대의 낙오를 읽어냅니다. 반면 실시간으로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사진 속 불필요한 존재를 지워내는 갤럭시의 인공지능은 이제 스마트폰이 단순한 터치 디바이스가 아닌 생각의 도구여야 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10년 전 유산인 시리를 붙잡고 고심하는 사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해일은 이미 우리 일상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밀려들었습니다.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한국의 소비자들은 더 이상 애플의 약속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실익이 없다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냉정한 집단입니다. 시장의 판도가 뒤집히고 있다는 이 압도적인 신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던 그 혁신의 상징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길을 잃은 것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현상 뒤에는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더 거대하고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은 더욱 냉혹합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는 화면을 터치한다는 그 감각적인 경험만으로도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는 스마트폰이 우리의 말을 알아듣고 우리의 생각을 선제적으로 도와주기를 요구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애플의 고집은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삼성이 구글과 손을 잡고 제미나이라는 최첨단 인공지능을 혈관 속에 이식할 때 애플은 여전히 10년 된 시리의 낡은 코드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는 단순히 똑똑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인간의 맥락을 이해하고 복잡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현존하는 가장 진화한 지능 중 하나입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애플의 완벽주의라는 핑계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효율과 속도가 생존과 직결되는 한국 사회에서 답답한 도구는 곧 도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선택은 영리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겠다는 제조사의 오만을 버렸습니다. 대신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인 구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구글은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을 원했고 삼성은 전 세계에 깔린 수억 대의 갤럭시라는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이 결합은 즉각적인 결과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1월 갤럭시 S24의 등장은 인류가 스마트폰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외국인과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통역하고 화면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만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검색하는 서클 투 서치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진 속에서 원하지 않는 인물을 지우고 배경을 재구성하는 일은 과거 전문가들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단 몇 초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삼성은 어려운 기술 용어 대신 당장 내 삶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경험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삼성이 구글의 지능을 빌려와 화려한 승전보를 울리고 있는 지금 그 이면에는 삼성이 포기해야 했던 거대한 권리와 보이지 않는 대가가 쌓이고 있습니다. 삼성이 누리는 이 속도전의 달콤함은 어쩌면 나중에 치러야 할 더 큰 위기의 전조일지도 모릅니다. 삼성의 질주가 이어지는 동안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쿠퍼티노의 성체는 기묘한 침묵에 빠져 있었습니다. 애플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앞에서 이토록 무력하게 지체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화려한 이름을 내걸며 반격을 예고했지만
그 내부의 사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태로웠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인 시리에 있었습니다. 2011년 시리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그것은 분명 혁명이었습니다. 기계와 대화한다는 것은 영화 속 상상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리는 태생적인 한계를 품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규칙과 대본에 따라 움직이는 결정론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질문이 대본의 범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시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반면 지금의 시대를 지배하는 채 GPT나 제미나이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은 완전히 다른 논리로 작동합니다. 수십억 개의 문장을 학습해 맥락을 스스로 이해하고 답을 만들어내는 지능입니다. 애플은 이 최첨단 뇌를 낡은 시리의 몸체에 강제로 이식하려 했습니다. 내부 엔지니어들이 두 개의 뇌 문제라고 부르는 비극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한 타이머 설정은 낡은 시리가 빠르게 처리하지만 이메일 요약이나 복잡한 맥락의 작업은 새로운 모델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시스템은 서로 충돌하며 버벅거립니다. 10년 넘게 쌓은 낡은 코드와 시스템의 파편들, 공학계에서는 이를 기술 부채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빚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2025년 4월 애플은 한국어 지원을 시작하며 급한 불을 끄려 했지만 진정한 핵심 기능인 화면 이해와 앱 제어는 다시 한번 2026년으로 밀려났습니다. 켜켜이 쌓인 기술적 결함은 단기간의 패치로 해결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플을 진정으로 위협하는 것은 낡은 코드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내부에서 더 치명적인 붕괴가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성벽은 너무 높았고 그 안의 공기는 지나치게 정적이었습니다. 내부에서 진행되던 진짜 위기는 기술적 결함보다 더 치명적인 곳, 바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실리콘밸리의 모든 천재가 입성을 꿈꾸던 그 성스러운 성체에서 핵심 인공지능 인재들이 대거 이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메타와 오픈 AI 같은 애플의 가장 강력한 숙적들이었습니다. 왜 이 천재 엔지니어들은 전 세계 시가총액일 위를 다투는 기업을 등진 것일까요? 이유는 애플이 수십 년간 고수해온 폐쇄성과 비밀주의에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자들에게 논문 발표는 단순한 학술 활동 그 이상입니다. 자신 개발한 기술을 전 세계에 공개하고 동료들의 평가를 받으며 자신의 이름을 업계의 이정표로 새기는 일은 연구자로서의 가장 큰 명예이자 존재 증명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신제품이 베일을 벗기 전까지 그 어떤 정보도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는 애플의 철학은 하드웨어 시대에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집단지성과 공유가 생명인 인공지능 시대에 이 비밀주의는 서서히 독이 되었습니다. 천재들은 자신의 기술이 폐쇄된 서버 안에서 이름 없이 시들어가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반면 구글, 메타, 그리고 오픈 AI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기술을 오픈 소스로 풀고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전 세계의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IT 업계의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두고 애플의 혈액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삼성이 구글과 협력하며 문을 활짝 열어젖힐 때 애플은 여전히 홀로 성문을 걸어 잠근 채 모든 것을 해결하려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의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던 그 거대한 성벽 내부의 균열은 이제 제품의 품질과 혁신의 속도라는 형태로 서서히 겉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애플의 패배는 기정사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영각한 투자자들이 모인 월스트리트는 여전히 애플을 향해 기묘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지금의 패배는 더 거대하고 잔혹한 전쟁을 위한 애플의 의도된 지연일지도 모릅니다. 삼성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스마트폰의 1라운드는 외견상 완벽한 승리로 보입니다. 2024년 갤럭시 S24를 시작으로 2025년 S25 시리즈까지 삼성은 AI 폰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선점하며 시장의 갈증을 즉각적으로 해소했습니다. 노태문 사장이 선언했던 진정한 AI 스마트폰의 시작은 마케팅 구호를 넘어 실제 소비자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를 심장으로 채택한
갤럭시의 진화 속도는 애플이 감히 따라오지 못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이 속도감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낯선 외국인과의 대화가 실시간으로 통역되고 복잡한 검색창 대신 화면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서클 투 서치는 스마트폰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 양식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사진 속 피사체를 자유자재로 옮기고 삭제하는 기능은 인공지능이 선사하는 마법 같은 편의성을 대중화시켰습니다. 애플이 여전히 준비 중이라는 무거운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을 때 삼성은 이미 두 번째, 세 번째 결과물을 시장에 쏟아내며 심리적 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차가운 진실을 대면해야 합니다. 삼성이 점령한 이 고지는 과연 영원히 지켜낼 수 있는 성체입니까? 삼성이 구글과 손을 잡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갤럭시라는 하드웨어의 가장 핵심적인 지능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글이라는 거대한 주인의 집에 새 들어 사는 영리한 세입자의 지위. 삼성이 하드웨어를 팔아 실질적인 이익을 남길 때 구글은 그 기기를 통해 흐르는 방대한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와 인공지능 생태계의 주도권을 통째로 가져갑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갤럭시의 질주는 화려한 일막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전쟁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대화하고 요약하는 기술에 집중하며 관객들의 박수를 받는 동안 애플은 인공지능의 본질을 뒤흔들 에이전트라는 이름의 잔혹한 매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의 승자가 최종 라운드의 생존자가 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연 삼성은 이 기세를 몰아 왕좌를 굳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거대한 반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고요함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애플의 패배가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 이 시점에 우리는 단 하나의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페렛. 애플이 2024년 4월 아무런 요란한 난고 없이 조용히 공개한 이 연구 논문은 인공지능 전문가들 사이에서 서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페렛은 영어로 족제비를 뜻합니다. 작고 민첩하며 목표를 포착하면 결코 놓치지 않는 포식자입니다. 애플이 개발한 이 인공지능이 움직이는 무대는 숲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스마트폰의 화면입니다. 페렛 UI의 핵심은 화면 이해에 있습니다. 기존의 인공지능들이 텍스트와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배웠다면 페렛은 인간처럼 화면을 봅니다. 무엇이 버튼이고 어디에 입력창이 있으며 지금 떠있는 아이콘이 배달 앱인지 은행 앱인지 정확하게 식별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의 음성 비서들은 앱 개발자가 미리 열어둔 좁은 통로로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직접 보고 조작할 수 있는 지능은 다릅니다. 앱 개발자가 기능을 만들어 놓았든 아니든 인공지능이 스스로 버튼을 찾아 누르고 결제까지 마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삼성의 화려한 통역 기능에 감탄하고 있을 때 애플은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의 장악력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대리인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형 AI와는 차원이 다른 전쟁입니다. 당신이 명령하면 인공지능이 직접 앱을 열고 당신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고르고 결제 버튼을 누르는 에이전트의 시대. 그 안에서 사용자는 더 이상 복잡한 매뉴얼을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족제비처럼 민첩하게 화면 구석구석을 누비는 이 기술이 완성되는 순간 스마트폰의 정의는 다시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삼성의 승리는 과연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거대한 포식자가 몸을 웅크린 채 도약을 준비하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승리로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애플의 이 치밀한 계획 앞에는 그들조차 쉽게 넘지 못할 근본적인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술의 정교함이 아니라 그 기술이 발을 딛고 선 땅의 소유권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내 집 마련이 생존의 근본적인 기준이 되듯 스마트폰 세계에서도 운영체제라는 부동산을 누가 소유하느냐는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삼성은 뛰어난 가전업자이자 화려한 실내 인테리어 전문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짓는 인공지능이라는 집은 사실 구글이라는 거대한 건물주가 소유한 안드로이드라는 대지 위에 세워진 전세 모델에 가깝습니다. 세입자는 집 구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삼성의 빅스비가 기기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지 못하는 이유는 구글이 허락한 영역까지만 접근할 수 있다는 태생적 한계 때문입니다. 반면 애플은 다릅니다. 그들은 하드웨어라는 건물과 iOS라는 토지,
그리고 그 안을 흐르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배관을 직접 설계하고 소유합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화면의 모든 요소를 자유자재로 식별하고 제어하게 만드는 일은 오직 집주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특권입니다. 애플이 늦어지는 이유는 어쩌면 완벽한 재건축을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집의 구조 자체를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입주제에 맞춰 통째로 뜯어 고치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완성되면 그 지배력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독점이 됩니다. 구글에게 매번 통행세를 내고 허락을 구해야 하는 삼성과 자신의 영토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애플. 이 구조적인 체급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메울 수 없는 격차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삼성의 화려한 가구와 인테리어에 취해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소유권의 향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우리의 일상을 장악하려 합니다. 삼성이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며 가져간 그 데이터와 주도권의 실제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목격하게 될 진짜 혁명은 단순히 말을 잘 듣는 인공지능의 등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한 집사의 탄생입니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정보를 요약해주고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친절한 비서였다면 애플이 조준하고 있는 에이전트 AI는 우리의 손가락을 대신해 실질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대리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인공지능에게 배달시켜줘라고 말하면 그것은 배달 앱을 추천하거나 무엇을 먹을지 묻는 단계에 머뭅니다. 이것이 대화형 인공지능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애플이 준비하는 미래는 다릅니다. 인공지능이 직접 앱을 열고 당신의 결제 수단과 선호하는 메뉴를 파악해 주문 완료 버튼까지 대신 누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도착한 음식을 받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편리함을 넘어선 인간과 기기 사이의 주도권이 완전히 뒤바뀌는 서막입니다. 한국 사회의 극심한 피로도와 시간 빈곤 속에서 이 디지털 집사의 등장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매 순간 쏟아지는 정보와 선택의 피로 속에서 누군가 내 의중을 완벽히 파악해 대신 처리해 준다는 것. 그것은 현대인이 갈구하는 가장 강력한 해방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기계가 우리의 모든 화면을 읽고 대신 결정하며 행동을 대행할 때 우리의 자아는 어디에 남게 될까요?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당신의 욕망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처리하는 당신의 분신 혹은 당신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월가가 애플의 지체된 시간을 패배가 아닌 매복으로 해석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대화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집사가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편리함의 대가로 과연 무엇을 내어주어야 할까요? 결국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스마트폰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구글 제미나이와 결합하여 기술의 실용성을 증명했고 소비자들은 당장 손끝에서 느껴지는 인공지능의 편익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여전히 약속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며 그들이 예고한 혁신의 퍼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 뒤 혹은 3년 뒤의 풍경은 지금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쟁이 누가 더 똑똑하게 말하는가를 겨루는 일 막이었다면 다가올 이 막은 누가 더 은밀하고 완벽하게 사용자의 삶을 대행하는가를 결정짓는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애플이 페렉과 같은 기술을 앞세워 아이폰을 거대한 집사로 변모시킨다면 지금의 판도는 다시 한번 뒤집힐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의 갈증을 해소해줄 똑똑한 대화 상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귀찮은 모든 일을 대신 처리해줄 침묵의 집사를 원하십니까? 삼성은 훌륭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지만 애플은 어쩌면 당신의 삶을 통째로 관리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설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애플이 과거 휴대폰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노키아처럼 허망하게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인류의 생활 방식을 규정하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귀환할 것인지 그 답은 올해 애플이 숨기고 있는 그 손가락, 즉 화면을 직접 터치하며 인간의 행위를 대행할 그 기술의 완성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방식은 곧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대화의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이 알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주는 대행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권력의 이동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편리함을 소비하는 주체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되는 대상일까요?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든 그 기계가 당신의 의지를 대신하기 시작하는 그날,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